자, 이번에는요. 신문을 좀 비교하는 그런데요. 원래 같은 주제를 다뤄도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꼽아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국민일보와 중앙일보가 비교가 되는데요. 국민일보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이 없다. 이 국민연금 관련 문제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중앙일보는요. 방안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문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민일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 어렵다. 뭐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주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마치 최근에 언론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은요.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뭐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 방침을 정한 것으로 비춰졌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한 부분이 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중요한 목표다.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는 전체적으로 어제 내용을 뭐 있는 그대로 쭉 소개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여기는요. 약간의 어떤 주장이 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노후 보장 확대 발언 또 국민연금 논란 부르나 돼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국민일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건 대통령의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나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비판적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추진되고 있는 게 꼭 문제만은 아니다.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가기 전에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윤경호 위원님. 두 가지 기사. 하나는 그냥 어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섞은 기사였고요. 하나는 사설로서 약간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기사였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 했는데. 예, 현재처럼 덜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계속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고갈될 거냐. 고갈되는 시기가 당겨진다 그러면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은 덮고 넘어가자. 이 전임 정부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손을 댔다가 상당한 반발에 부닥치고. 그러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손을 댔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다음 차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쌓여져 있는 630조 정도의 기금을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연금 고갈 기간을 3년, 4년, 5년 정도씩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쌓아진 돈으로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주식 투자도 그렇듯이 그게 쉽지 않죠.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대체 투자를 아무리 확대해도 이 대목은 전문가들을 앉혀서 정말 운용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거를
어찌됐든 보험료를 좀 더 내고 그다음에 받는 시기를 늦추는 거 이거 예. 불가피하다 이건데 그럼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생기고 이런 점에서 정치권 현재 대통령과 정치권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이걸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덮고 다음 세대로 또 넘기겠다 이렇게 가면 예. 그는 제가 보기엔 다소 무책임해 보일 것 같아서 비록 매를 맞더라도 뭔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대진 부위원장. 지금 국민일보 기사는요. 노후 보장 확대 방안이 확고한 기본 원칙이다. 관철시키겠다. 이런 부분의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앙일보 사설은요. 그렇다면 방안이 무엇이냐. 지금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두 가지 기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노후 보장에 관련된 노후 보장 확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 그 생각은 그 대통령 취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철학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수정해야 되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 일단은 국민연금 자체의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예. 있는데 아까 윤경호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얼마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림으로써 이게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리면 좋죠. 그게 그렇죠.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올라가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예. 노후 보장 확대라는 것이 요원한 게 아닌데 너무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이제는 그 틀에서 적응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너무 부정적인 상황. 지금 보면 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 5,572억을 까먹었습니다. 아니 이제 벌어도 시원찮은데 까먹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을 너무 기정사실로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조대진 부위원장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금 운용자들도 전문가를 좀 더 예. 앉히고요. 예. 좀 더 사기업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기금이 정말로 더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기사 보면 이 제목 살린 거 더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수익은 작년에 1.7%로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장, 이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영향이 크다. 그래서 연금 개편보다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게 먼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이재영 전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이 어렵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가 볼 때 납득이 어렵습니다. 납득이 어렵다는 발언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방금 예. 조대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예.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예.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국민의 진짜 연금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률을 내야 예. 되는데 안 그래도 잘 낼 수 있는 수익률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예. 아무리 잘 내봤자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량이라든지 예. 아니면 받아갈 돈을 계산을 해보면은 예. 그럼 무조건 고갈되는 거는 뭐 자명합니다. 그러면은 고갈되는 게 자명하고 수익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그 시스템 그 구조를 다시 짜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는 사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대통령은 이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는 딴 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얘기한 여러 군데에서 예, 예. 나왔던 얘기예요. 예. 한전만 해도 보세요. 예. 계속해서 수익률 낮아지고 예, 있죠. 결국에는 이번 여름에 지금 그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고 계시긴 하지만 전기료 좀 줄여준다. 그렇죠. 전기료 그 2,700억도 적자납니다. 그거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우리한테 슬그머니 들어올 거예요. 예. 그거 우리 세금으로 다시 내게 돼 예, 있습니다. BMW도 보면은요. 예. 처음에 국토부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운행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예.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뭐가 잘못됐다, BMW 잘못됐다, 국토부 자기네가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예.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 대통령의 말은 이거고 예. 정부에서 난 일은 저거고 예.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대통령이 내놓으신 이 방안도 예. 이 노후 보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중앙일보의 사설에 예. 제가 봤을 때 한 표를 던지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보장 확대 참 좋은 얘기인데 과연 대책이 있을까? 지금 이재영 전 의원 말씀대로라면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 논의가 국민들이 수용을 할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 거기에서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도 아까 약간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 진짜 대통령께서 걱정해 주셔야 될 한 부분은 예. 미래 세대에 대한 예. 고민은 어디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노후 보장 좋죠. 예. 근데 이 모든 부담이 결국에는 미래 세대한테 가고 있어요. 노후 보장이라는 거는 새로 태어날 사람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리고 결정되고 있는 모든 예. 정책들이 예. 사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돼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어휴, 그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예, 안 하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지금 현재 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발 대한민국의 앞을 생각하고 50년, 100년 내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대통령께서 하는 발언이 예. 그 발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는 무슨 납득이 얘기냐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간다가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 또 모순이라고 또 그러시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 말보다 훨씬 더 세련되셨네요. 대통령이 보기에도 예. 납득이 어렵다 이 얘기인데 이건 민심이 드글드글 끓으니까 예, 예. 그것을 잠재우기 위한 그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노후 보장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한 근데 측면이 나 있어요. 노후 보장 확대인데 노후 보장 확대를 하려면 방안이 뭐냐? 예. 그럼 결국은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예, 예. 2060년에 고갈될 걸로 예상됐던 게 3년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예.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최고 4%를 인상하고 예. 수령 시기도 65세에서 68세로 늦춰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라도 해서 좀 더 늦춰보자라고 주장한 건데 예.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데 또 노후 소득 보장은 확대해야 된다는데 저는 완전히 그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한 말씀이 완전히 충돌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상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는 이 5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다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 일자리가 많아서 예. 이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별로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문제 전혀 안 됩니다. 50대 예. 초중반만 돼도 명예퇴직 해야 되고 예. 제2의 그 일자리를 못 예. 찾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 폐지 주셔서 국민연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더 높이고 늦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정책을 빨리 내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한흥 부단장께서. 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기사가 많이 말씀드리면 남았네요, 아직도. 예. 사실 어린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을 뺏겨도 울면서 대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라. 예. 그 국민연금 운영 실패로 인한 손실을 국민한테 전가하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직원이 지금 8,500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이 6,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높네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런 실수 일단은 이 부분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방만한 경영, 예. 그다음에 또 어영부영한 운영 실태 이런 거를 일단 개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은 같은 수익, 같은 소득 수준에서 예. 내는 일반 회사원하고 비교해서 2배를 더 그렇습니다. 냅니다. 오늘 군인- 매일경제 일면 기사에 아주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비교가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예.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예. 그러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예. 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사회보장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통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은 지금에 있어서 사실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도 또 혜택을 본단 예.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문제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앞으로 논쟁이 꽤 뜨겁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치 기사인데요. 국회 특활비 폐지 쇼. 이걸 쇼라고 딱 제목을 달았어요. 서울신문입니다. 의장단 상임위는 절반 삭감 꼼수를 부렸다. 여야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했다지만 국회
국익위에 안 쓸 수 없다. 업무 추진비 늘려 특활비 대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특활비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거는요. 여야에 직접 가는 돈만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특활비만 완전 폐지할 뿐 의장단과 그러니까 국회의장단, 부의장단 뭐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몫은 부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서 또다시 비난이 일고 있다. 요건 또 폐지가 아니라 또 부분 폐지라고 그러네요. 여기 또 보겠습니다. 비판 여론에 밀려 제도 개선, 업무 추진비 증액 검토 꼼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야 3당 내년 교섭단체 목 15억은 안 받기로. 민주한국 그러나 일부 업무 추진비로 전환 추진. 그러니까 돈의 타이틀을 바꾸겠다는 거죠. 받긴 받는데. 사무처도 현행 절반가량 유지 방안. 자, 윤경호 의원님 왜 이럽니까 이분들. 폐지할 거면은 아예 다 폐지하는지 왜 또 뭘 남겨두고 어떤 건 절반만 하고 항목을 바꾸고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투명성일 것 같아요. 투명성. 그러니까 지금 업무 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를 한다면 정말 필요한 돈이구나라고 국민이 인정을 하겠죠. 세금에서 주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보도된 걸 읽어준 대로 어찌됐든 업무 추진비로 이걸 대체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어떤 용도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한은 강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활비 쓰는 곳이 많습니다. 특활비로 쓰는 곳이 다른 곳이 많은데 그냥 관례상 배정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쓰는 이런 그러니까 그 부처의 성격상 업무 성격상 업무 추진비 이외의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국회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이 기회에 자진해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김철구 대변인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 각 부처 다 포함해서 연간 한 8,800억 원 정도의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모범적으로 이번에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내 교섭단체뿐 아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특활비를 다 폐지하고 꼭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추진비는 불가피할 측면이 있어요. 그건 공개하고 이렇게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8,800억 정도에 되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민 혈세로 쓰는 특활비 개혁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크게 묶으면 3덩어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덩어리는 폐지하고요. 2덩어리는 절반만 없애겠다. 이러니까 이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음 기사 좀 보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표, 송영길, 친문 최재성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최재성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요. 이해찬 곁엔 김부겸이다. 최재성, 당내 영향력이 커서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리고요, 김진표, 전해철 등 40명이 지지한다. 이 벌써 이제 당권 경선이 치러지니까 누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자, 요 기사도 좀 보죠. 안보의 금간 두 스트롱맨 우정, 터키 경제 추락 불었다. 두 스트롱맨은요, 트럼프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총리입니다. 겉으로 미국인 목사 구금이 원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터키가 밀착하는 것에 강한 불만이 있어서 이런 제재 조치를 취했고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